뜨겁게 타오르는 불은 열을 품고 깊은 바닥을 향해 나갑니다. 아궁이를 지나 구들장으로 가는 길이죠. 돌에 열기가 닿는 순간 평범했던 돌은 특별한 구들장으로 거듭납니다. 구들장으로 만든 온돌빵. 우리는 이 온돌빵에서 인생의 수많은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한옥의 심장은 온돌이고 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온돌 구들이 우리의 모태이고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이 그 생명싸개입니다. 생명싸개. 한민족의 3대 발명품 중 하나인 온돌. 그 온돌의 핵심이 바로 구들장입니다. 단단한 돌을 깨고 쪼개며 정교하게 다듬어 만든 구들장. 구들장은 보성 사람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보물입니다. 70년대 구들장의 최대 산지 전남 보성 오봉산. 오봉산은 특별한 구들장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청정자연, 등량만과 오봉산의 포근히 안긴 보성 강골마을. 한옥의 참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온돌 전문가 김준봉 교수에게 가장 매혹적인 연구 대상입니다. 정갈하게 자리 잡은 30여 채의 옛집과 돌담, 오래된 마을 곳곳에서 한옥의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화정처럼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한옥이 세 채 있는데 모두 오봉산 구들장으로 온돌을 놓은 집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온돌 문화 중 가장 중요한 구들장 산지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은 지 150년 된 민속문화재인 이정례 고택은 올해 특별한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들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자, 천천히.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 온돌 전문가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번에 구들장을 수리하는 방은 총 4곳. 3개월이 걸리는 대공사인데요. 150년 전 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한 재료와 공사 기법으로 보수합니다. 찹쌀이 굳으면 돌보다 더 단단해지는 거지. 미장에 사용할 황토 반죽을 만드는 데는 찹쌀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풀을 쓴 것을 이제 황토에 같이 배합해서 미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찹쌀풀로 황토 반죽을 하면 찹쌀이 황토가 마른 후에 금이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리장성을 보수할 때도 이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게 집이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100년 전에 이거 구들 넣는 조상님들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 자, 보자. 딱 맞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열기는 분엄기를 넘고 방고래를 돌아 구들장을 데웁니다. 열기가 고래에 머물도록 만든 고랑이자 재를 걸러내는 곳이 개자리. 열은 오랫동안 바닥을 돌면서 구들장을 데우고 그 사이 개자리를 통과한 연기는 굴뚝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에너지를 우리는 절약하기 위해서 불을 눕히는 작업을 합니다. 그 눕히는 작업, 불을 떼는 아궁이가 그 시초가 되는 거죠. 아궁이에 불을 떼자 불길이 오르고 연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열기는 구들장을 데우고 연기는
방바닥을 지나 굴뚝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때 배출되는 연기는 열기가 다 빠진 차가운 수증기에 가깝습니다. 이 집은 1.5m 지하로 개자리를 만들어서 마당 밑으로 이 연기를 뺀 거죠. 끓음이 없잖아요. 이건 거의 수증기라고요. 연기에 얼굴을 갖다 대도 하나도 안 맵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마스크를 벗었을 텐데. 자, 이렇게 대도 괜찮은 거. 이걸 보셔. 매워서 콜록콜록 안 하잖아, 얘가. 콜록콜록 안 하는 게 바로 이 최고의 구들의 그 기술인 거죠. 온돌의 개자리와 굴뚝은 친환경 집진 설비인 셈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고 난방을 하던 우리 조상들. 따뜻한 방바닥에서 생활할 수 있었기에 공간 활용도가 높은 좌식 문화가 꼽히기도 했죠. 우리는 안방, 건넌방, 문간방 이렇게 위치로 정해지면서 이 방의 용도가 이불을 이렇게 피면 침실이 되고 책상을 갖다 놓으면 이제 뭐 서재가 되고 뭐 일을 하면 거실이 되는 그 다목적 용도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구들장 문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돌의 순 우리말인 구들. 온돌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의 최대 산지가 바로 5개의 봉우리가 위용을 떨치는 보성 오봉산입니다. 한때 전국 구들장의 70%를 생산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오봉산 인근 마을 사람들도 구들장 작업에 뛰어들었죠. 이명순 씨도 그중 한 분입니다. 얇고 납작하면서도 단단한 오봉산 구들장. 특히 응애암 내부의 미세한 구멍은 열 전도율을 높이고 냄새 제거에도 탁월했습니다. 이 많은 돌을 이제 캐 먹고 밑에가 맥반석 돌이 들어있어요. 진짜 이런 돌 보니까 다 그런 것이 재질이요. 이게 단단해 보인다고. 자체들이. 이런 데서 열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그래? 또 오래 또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을 그냥 오래 머금고 있다가 또 오래 또 품어내고. 전성기였던 70년대에는 채석장이 12개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야, 여기가 옛날에 돌밭이었는데 이런 탑이 다 생겼네요. 1980년대까지 운영했던 채석장. 구들장과 동고동락했던 주민들은 남은 돌로 기원탑을 쌓았습니다. 45개의 돌탑은 이제 오봉산의 명물이 됐죠. 온 식구가 다 매달렸다는 구들장 작업. 이 채석장은 4년 넘게 구들장을 캤을 정도로 좋은 구들장이 많이 나오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져보는 오봉산 구들장. 여전히 좋고 만족스럽습니다. 예, 이거 구들장입니다. 크네요. 예, 아주 구들장이 아주 좋네요. 구들장을 캐고 가장자리를 다듬어 모양을 만드는 일. 작업자들 몫이었습니다. 돌이 우리 그 시루떡면이로 그래 이렇게 접촉이 많이 짬이 있어가지고 쌓여 있어요. 그래 그 사이를 전을 질러가 이렇게 가지고 구슬을 만듭니다. 돌이 이렇게 점이 이렇게 꼭꼭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 돌이 그만큼 단단한 편입니다. 그만큼 돌이 강해요. 40여 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다는 오봉산의 구들장 채석장. 하지만 구들장 밭에서 일하는 것은 비할 데 없이 힘들고 고된 일이었죠. 춥기도 하고 좀 많이 힘이 들었죠. 지금은 장갑도 많이 좋은 거 많이 나오지만 장갑도 거의 그 맨손으로 하다시피 막 하고 이걸로 다 우리 생계를 다 이어갔죠. 이거 좀 가난했던 시절
끼니 걱정은 덜게 해준 고마운 존재가 바로 구들장입니다. 이춘선 어르신도 오봉산에서 청춘을 보냈던 분입니다. 하루내 구들장 밭에서 돌과 씨름하고 집으로 오면 할 일이 또 있었습니다. 소 발에 신기는 신을 만들려고 소신. 지프로 새끼를 꼬아 소 집신을 삼아야 했죠. 앞에서 이렇게 소 발이 이렇게 들어가지요. 발굽에가 이렇게. 그래갖고 요 끈하고 이렇게 무거운 구들장 싣고 돌산을 오르내리던 소에게 집신은 필수품이었습니다. 구들장 하차할 때게 산에 인부들이 작업해 놓으면 우마차가 가서 싣고 내려와야 되니까 다 소마동 산에를 못 올라가. 그럼 또 팔고 다시 사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놈을 갖춘 놈을 사지. 그럴 때까지 소를 늘 팔고 사고 그래. 소가 한 번에 운반해야 했던 구들장은 240cm 크기의 방 2곳을 깔 수 있는 양. 수백 킬로그램을 싣고 내려오다 보면 신발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게 여러 컬을 가지고 다녀요. 떨어지면 또 산에서 신기고 소 발이 그 돌이나 쑤시고 그러면 소가 고생을 하니까. 그러고 거기에다 생사를 걸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소 발을 다치면 이제 작업을 못 하지 않아요. 돈을 못 벌어.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삶의 애환이 담긴 오봉산 구들장. 구들장밭 주민들은 소와 함께 힘겹고 무거운 삶의 짐을 나눠주며 그 어려운 시절을 뚜벅뚜벅 건너왔습니다. 오봉산 구들장이 남긴 또 하나의 자취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채석장에서는 보기 힘든 대규모의 석축들입니다. 가파른 산길을 올라 산 중턱에 이르면 경사면을 따라 석축이 길게 이어집니다. 경사도를 줄이면서 우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게 길을 낸 겁니다. 여기가 바로 그 운반로, 그러니까 우마차가 다니던 운반로의 그 석축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채석 못지않게 이 운반로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임무였어요. 이 하단부터 끼워가지고 이렇게 겹겨 쌓기 때문에 아마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산 정상부에서도 구들장을 뜯었던 오봉산. 경사가 45도에서 60도에 이르는 급경사지에도 채석장과 운반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경사로가 굉장히 급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사실 이런 높은 곳까지 또 이런 경사로까지 그 마차길을 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산악 지역의 그 군사용 작전도로보다 더 험난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이 산업 시설로서 이 구들장의 가치가 더 한층 돋보이는 현장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지그재그로 길게 이어진 오봉산 우마차길. 고단한 삶의 현장이자 온돌 문화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특별한 현장입니다. 우리 삶에 온돌은 여전하지만 오봉산 구들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남수, 황남주 어르신은 몇 분 남지 않은 오봉산 구들장의 주인공들.
특히 황남주 할아버지는 당시 손꼽히는 구들장 기술자였습니다. 방돌 뜰 때 고생한 것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다. 뭐이라 할까 말을 할 수가 없어. 말도 못하게 추워도 또 일을 해야 되고 그전에는 그 장갑도 없어. 먹고 살 것이 없을 게 그저 억지라도 거기다 참 몸을 기댄 거라.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 딴데 어디서 뭐 벌어물 것이 없어. 뭐다 벌어물 길이 없어. 오봉산과 동고동락한 두 어르신. 구들장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오봉산의 랜드마크 칼바위.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오봉산 칼바위는 오봉산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구들장 밭을 찾아다닐 때 기준이 되던 곳입니다. 올 초 보성군은 점점 잊혀지고 있는 오봉산 구들장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오봉산 구들장을 복원하고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봉산 구들장이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대요. 근데 이제 잊혀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치를 조명하고 또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구들장의 생생한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이자 온돌 문화의 보물, 보성 오봉산 구들장입니다. 이런 그 유적은 전국적으로 없어요. 요 오봉산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발 그 300m까지 소가 그 마타로에서 운반했던 것은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봉산 구들장 그 산지는 우리가 꼭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성 오봉산이 품은 특별한 구들장 이야기. 사람들은 구들장을 캐며 오봉산에 기대 고된 삶을 이어왔습니다. 과학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며 꽃피운 온돌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 구들장을 품고 있는 오봉산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